안녕하세요. 뻔뻔한북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이 조금 쎄한 느낌을 갖는 25년 4억 매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약 5천억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난해 말부터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라는 어떤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상당 부분 이 현금 확보에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롯데건설이 5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잠안동 본사 부지 매각을 검토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롯데건설 이 분양 성적, 서울 핵심 입지에서는 굉장한 어떤 이 완판 능력을 보여주지만, 여타 수도권, 경기권, 지방에서는 역시 다른 이 대형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금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리스크라 볼 수가 있겠죠. 이와 발맞춰서 삼부토건이 어제 회생 절차 신청까지 했고요. 그만큼 지금 건설업이 대형 건설사, 롯데건설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신청을 할 정도로 파산 수순에 이르는 그런 PF 건설 위기가 본격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77년 무려 장수 기업이라 부를 정도로 삼부토건이 아주 탄탄하게 업계에서는 굉장히 시공 능력 평가가 굉장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액이 지난해 3분기 기준에 677억 원이 빵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 자체가 정말 현장 분양 시장을 통해서 길어 올리지를 못하니까 자금줄이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동아, 대저, 그 다음 삼부토건, 연속적으로 달마다 계속적인 이 중견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난 때문에 지금 부채 비율이 800%에 이르는 그런 건설사가 수두룩 빽빽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굉장한 어떤 위기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PF 공급 활성화 시급하다라는 현장 목소리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고, 미분양 매입 시 세제 혜택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 대응책도 나오지만, 이게 미봉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업 업황의 악화와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자금 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런 건설 위기가 제대로 극복되기 힘들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대규모 미분양, 공사비 및 미수금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 실패 등등 유동성 위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불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통상 건설사들 분양 현장에서 잔금 받아가지고 공사비 정산받는 경우가 많은데,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분양을 해봤자 오픈해봤자 이거 성적이 계속적으로 꼬라박는 그런 어떤 이 형국에 처해 있으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건설도 본사 사옥도 내놓을 만큼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단단했던 자금력의 어떤 대명사라 불리웠던 롯데건설마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건설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PF 위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금융권까지 결착돼 있으니까 부실 PF, 옥석 가리기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저축은행 79개사 평균 연체율이 무려 10%를 넘었습니다. 이 중에 8개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이 무려 1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완전 빨간불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금융권까지도 건설사 법정관리 영향 때문에 와르르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도 팽배해져 가고 있고요. 과연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운명, 중견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어떤 파산 릴레이가 이어지고, 벌써부터 대기업, 중견기업, 건설사 위기설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4월 위기설이 매년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로 강남의 일부 아파트값이 들썩거리는 현상 단기적이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거래 절벽과 그리고 자금 유입도 안 되고 자금 유출도 안 되는 딱 렉이 걸린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약화. 고스란히 앞으로 한국 아파트 시장은 가격의 대조정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모든 수요들이 이제는 뭐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금 이 청약홈에서 나온 무순위 줍줍 굉장히 좀 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북수원자의 렉스비아입니다. 여기가 뭐 신축 아파트고 굉장히 입지적으로 뭐 수원이라 하지만 북수원 쪽이죠. 이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인동선 지나가고 사당역이 20분, 그리고 강남역까지는 한 30분밖에 걸리지 않게 될. 북수원역이 이제 인동선이 내년 2026년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단지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도보로 접근성이 나오고, 뭐 북수원역 이용하면 바로 강남까지는 한 3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가능성 높고요. 지금은 뭐 자차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뭐 급행을 타게 되면 광역버스 한 20분 떼면 충분히 사당역 찍을 수 있을 그런 어떤 이 입지가 비교적 괜찮은 곳이 나왔어요. 여기 오늘 청약홈에서 나온 이 평면을 보시면 59A와 84A가 나왔습니다. 1101호 11층이죠. 그리고 202호 2층입니다. 저층이죠. 근데 가격이 조금 이 경쟁력이 있어요. 59A가 4억 9천, 4억대입니다. 84A는 6억 1천만 원, 6억대로 나왔습니다. 자체 시세를 살펴보면 84제곱이 9억 4천만 원, 그리고 59제곱이 7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죠. 이 분양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3, 4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인동선이 개통이 되면 더욱더 이 경쟁력은 단지 자체의 경쟁력이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세로 내놓는다고 해도 뭐 59제곱이 4억대, 그리고 84제곱이 한 6억대 정도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분양가를 커버칠 수 있는 이 잔금 또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 입지가 괜찮아요.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수원 뭐 입지 가운데서도 이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개통되는 인동선의 영향 많이 받을 수 있겠고요. 2026년에 인덕원, 동탄 사이에 북수원역이 개통이 됩니다. 882m 단지에서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파트 정문에서는 지금 뭐 사당행 버스 20분 내면 충분히 2, 30분이면 도착 가능할 수 있겠고요. 강남까지는 북수원역이 개통이 되면 한 30분이면 도착 가능한, 뭐 상당히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경기권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커뮤니티 시설도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단지 배치도 역시도 좀 빼쪽하게 뿔 모양으로 지금 이 입지를 가지고 있네요. 59A 같은 평면도는 지금 뭐 방 3개, 뭐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84A는 판상형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다용도실 어느 정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팬트리 역시도 있고요.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드레스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규제 지역 여부,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전매 제한 없고요. 거주 의무 경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되지만 그래도 3, 4년 전 분양가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권에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신축 분양가와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순위 접수일은 3월 4일이 되겠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국 청약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전국 어디에 사시든 간에 여기 접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유주택자도 뭐 5월까지는 데드라인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자이 아파트면 지금 나오는 어떤 이 고분양가 자이 아파트보다는 훨씬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59제곱이 4억대라는 것, 뭐 그래도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지금 거래 절벽 상황에서 매물은 쌓여 나가고 있고요. 서울은 지금 오늘자 2월 27일 9만 3천 건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월 말부터 3월 상간에 이제 10만 건까지 매물이 계속해서 솟아 올라오게 되면 이게 심리적 저지선입니다.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투매 현상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고, 매물은 2월 말부터 지금 폭주하는 그런 추세고요. 10만 건을 향해서 하루 1000건씩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준금리 지금 한국은행이 인하를 했지만 결국 기준점이 되는 건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 자체가 지금 뭐
동결이나 상승 쪽으로 오히려 갈 수 있는 하드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조금 이게 분위기가 쎄한 느낌이 들면 탈출장문을 벌써 지금 만들면서 빠져나갈 지금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이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 거죠. 집이 안 팔려 큰일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매물 적체는 역대 최대치를 계속적으로 찍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 고스란히 거래 절벽과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총 12월에 거래된 건수가 3,656건, 전월 대비 3.1% 줄었고요. 5년 12월 거래량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뭐 30% 이상 감소된 만큼, 그만큼 지금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횡보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 결국 거래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집이 안 팔려서 뭐 입지 못하는 서울 아파트, 불 꺼진 아파트들이 뭐 계속적으로 지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2년 만에 뭐 최저치를 입주 전망 지수가 나타내듯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당 부분 사줄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융시장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을 사줄 사람이 없어. 특별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2,200억이 지금 단시간 안에 지금 빠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기관도 뭐 1,400억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융시장에서도 종목 자체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잘 나가다가 지금 뭐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손절치는 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게 동반해서 부동산 시장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미국 증시의 문제인데, 이게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고 고용지수도 좀 약간 불안한 그런 어떤 추세, 물가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뭐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뭐 거의 뭐 횡보해서 계속적으로 꼬로박는 그런 어떤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 주택시장도 지금 좋지 않아요. 판매가 65만.7만 채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시장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지난해 12월 판매보다 10.5% 감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경기 부분에 있어서의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결국 미국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은 대공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 자본시장의 공포감, 고스란히 지금 확산되는 그런 추세 속에 있고요. 자본시장과 지금 가상화폐 시장 난리입니다. 지금 뭐 테슬라는 뭐 8%, 10% 빡빡 빠지고, 뭐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걸맞지 않게 가상화폐가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한국과 반대죠. 한국은 아파트 시장에 75% 자본이 지금 묻혀 있는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자본시장에 묻혀 있어요. 중산층 그리고 금융투자에 적극적인 그런 어떤 미국 사람들의 심리를 볼 때 이 트럼프가 굉장한 어떤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본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흔들거리면 뭐 답이 없는 거죠. 이런 이 영향을 고스란히 한국 아파트, 전통적 자산 시장은 고스란히 받게 될 것 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틈새 바라보시면서 상반기는 무조건 무리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한 어떤 이 태풍의 진원지 미국에서 어떤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집값의 운명은 결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뭐 지금 건설 PF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삼부 토건이 지금 뭐 법정 신청을 뭐 해서 건설업계가 살짝 놀랐어요. 지지난달부터 뭐 신동아, 대저건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PF의 위기, 아마도 부동산 시장 심리를 굉장히 자극할 것으로 보이고, 가뜩이나 뭐 거래 절벽,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더욱더 가격 하방 압력 뭐 내리 누를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강남 상승세, 뭐 이거는 뭐 반짝했다가 그냥 사그라들 가능성 높고, 아무튼 대외적 변수가 굉장히 큰 그런 지금 시기이니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브라 목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